우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각 이야기가 삶, 사랑, 그리고 극복의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몰입하게 될 거예요. 깊이 있는 캐릭터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날 밤,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내리며 포장된 길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가로등에 노란빛이 비친 물웅덩이는 마치 반짝이는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럽의 한 번잡한 도시 중심에 있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르 미스트랄의 내부는 빗소리와 대조적으로 고급 도자기 접시에 스치는 섬세한 식기 소리와 손님들의 부드러운 대화가 가득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웨이터 이다는 그의 능숙하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었다. 이다는 이 레스토랑에 고정된 존재였지만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동료들의 눈에 그는 그저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조용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깊은 고통과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3년 전, 이다는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던 클레어를 비극적인 사고로 잃었다. 음주 운전자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그날 밤은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그날 이후, 빗소리는 항상 그 치명적인 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동료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다는 침묵 속에서 고립된 채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기쁨이나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믿었다. 외로움은 그의 상시적인 동반자였으며 그는 그것을 방패처럼 받아들여 다시는 어떤 감정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달랐다. 창가 근처의 한 우아한 부부에게 음식을 내던 중 이단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바깥에는 작고 마른 한 아이가 닫힌 가게 차양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아마 10살도 안 된 듯한 소녀는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차가운 비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외투로 소녀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배고픔과 절망이 가득했다. 이단의 가슴이 조여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마음을 움켜쥐는 듯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그 장면을 무시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의 그 고요한 연결에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들의 모습은 그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화려함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에는 따뜻함과 풍성한 음식이 넘쳐났지만 밖에서는 두 영혼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 여인의 표정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이단이 매일 느끼는 그 동일한 공허함과 상실의 감정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단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일은 언제나 규칙을 따르고 보이지 않으며 그저 일을 수행하고 어떤 개인적인 개입도 피하는 것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선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빗줄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그저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녀는 눈을 들어 이단을 바라보았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크고 빛났지만 배고픔과 추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이단은 목에 걸린 무언가를 느꼈다. 그 짧은 눈맞춤이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설령 그것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될지라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는 테이블 서비스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상사인 로랑 씨는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이단은 만약 들키면 그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단은 조심스럽게 2개의 음식을 집어들고 주저하지 않고 뒷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비가 그를 강타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여인과 소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음식을 건넸다. 돌아온 감사의 눈빛은 그가 필요로 했던 전부였다.
그 순간 이단은 자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단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자신이 건넨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엄마와 딸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둘러싼 빗줄기나 항상 그와 함께했던 추위와 외로움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했다. 딸 아멜리는 다급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엄마 소피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접시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사과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단은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깊은 감사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들에게 준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 식사 후에도 여전히 빗속에서 추위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이단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멈추게 하진 않았다. 이단은 소피와 아멜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 소피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망설였지만 이단의 눈 속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친절함에 서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은 이단을 따라 뒷문으로 들어가 레스토랑 안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 테이블은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어 약간의 사생활이 보장되었다. 아멜리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먼저 자리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을 바라보았다. 반면 소피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듯 망설였다. 이단은 그녀의 눈에서 불편함을 읽었지만 작은 미소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몸을 살짝 기울여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해요. 그의 말은 안심을 주었지만 이단은 그 말에 담긴 무거운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주인인 로랑 씨는 가게의 평판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직원들이 무료로 물 한 잔조차 나누어 주는 것을 금지했고 자선 행위는 사업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간주했다. 이단은 그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곧바로 해고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단은 소피와 아멜리에게 더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 길에서 주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된 고급 요리, 신선한 빵, 그리고 소피를 위한 와인. 아멜리에게는 달콤한 주스가 나왔고 그것을 보자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러나 곧 다시 음식에 집중했다. 반면 소피는 음식을 손대기 망설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불편한 듯 보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포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했다. 먹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낯선 이의 호의에 의존하게 된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단은 잠시 그녀들 옆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동료들이나 로랑 씨의 눈에 띄는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소피와 아멜리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선택의 무게가 느껴졌다. 마침내 소피가 조용히 속삭였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눈은 이단의 눈을 피했다. 이단은 그녀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먹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간결했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그 짧은 평온함은 곧 깨지고 말았다. 이단은 멀리서 움직이는 로랑 씨의 그림자를 알아챘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자 이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두 사람을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단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피에게 말했다.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이단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홀을 지나갔지만 속으로는 공포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동료 웨이터들과 섞여가며 테이블을 돌보고 주문을 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소피와 아멜리가 있는 구석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을 숨길 수는 없을 터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웨이터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다. 깨진 유리 소리에 로랑 씨는 멈춰서서 숨겨진 테이블을 향해 눈을 돌렸다.
이단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더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긴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깨진 접시 소리가 경고의 외침처럼 호란에 울려 퍼지자 이단은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로랑 씨는 이미 소피와 아멜리의 불청객 같은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의 얼굴은 즉시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이단은 재빨리 움직이려 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든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로랑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그의 눈은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주목받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와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레스토랑의 고객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식사에 몰두해 있었으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들며 이 장면을 주시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벌어질 상황은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로랑 씨는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다른 웨이터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것을 멈추라는 짧은 손짓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고 그는 이단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단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불편해 보이는 소피를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의도치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아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보호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아멜리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으로 주스컵을 꼭 쥐고 있었다. 로랑 씨는 소피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레스토랑은 거지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그의 차가운 말은 공기를 갈랐고 소피는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볼은 당황함으로 붉어졌지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로랑 씨와 소피 사이에 서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그 대가가 클지라도. 제 결정이었습니다. 이단은 심장이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이 배고파서 빗속에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로랑 씨의 눈에 담긴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는 경멸 어린 고개를 저었다. 이 레스토랑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이단.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규칙을 어겼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고객들의 시선은 이미 이대치 상황에 고정되어 마치 공연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 절박한 소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개입했다. 부디 그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와 제 딸은?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친절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에요. 저희는 음식을 지불할 수 없지만 그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소피는 로랑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연민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애원의 말에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규칙은 규칙이었고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작더라도 그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난 너희 상황에 관심 없어. 여긴 존경받는 장소이고 내가 원하는 건 거지들이 내 테이블을 차지해서 내 고객들을 겁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야. 그는 다시 이단을 향해 돌아서며 눈을 번쩍였다. 이단, 넌 해고야. 지금 당장 내 물건을 챙겨서 나가. 뒤따르는 침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이단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은 그를 물리적으로 강타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가 아쉬운 것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가 느낀 것은 공공연한 굴욕, 그리고 친절한 행동이 부당하게 처벌받는다는 불공평함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소피와 아멜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소피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로랑 씨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너희도 당장 여기서 나가. 이단은 항의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로랑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소피는 눈물이 가득 찬 채로 일어나 아멜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는 이단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이단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용히 전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피는 여전히 아멜리의 손을 잡고 바닥을 바라보며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려 했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억누르려 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희망을 보았던 레스토랑을 떠났다. 문이 그녀들 뒤로 닫히자 이다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상실감의 무게를 느꼈다. 일자리가 아닌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상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가혹한 세상에서 또 하나의 싸움을 잃었고 그 무력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밤은 춥고 어두웠다. 에단이 식당을 떠났을 때 도시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황량하게 느껴졌다. 그가 느끼는 공허함을 반영하듯이.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고됐다. 모욕당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자책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소피와 아멜리가 비에 내몰려 방황하는 모습, 희망 없이 길을 잃은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일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그 상황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에단은 무엇을 기대할지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젖은 거리를 걸으며 그는 진흙 속에 남은 그들의 발자국을 보았다. 아멜리의 짧은 발걸음과 힘겹게 걷는 어머니 소피의 발걸음이 나란히 있었다. 세상의 무게가 소피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듯 보였고 그는 그 짐을 덜어주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다. 몇 블록을 걸은 후 에단은 그들을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다. 닫힌 상점 차양 아래에 몸을 피하고 있었다. 아멜리는 얇고 더러운 담요에 감싸여 소피의 무릎에 누워 있었다. 그 담요는 추위를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소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 속에 담긴 고요한 절망감이 에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에단은 잠시 망설였다. 멀리서 지켜보며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적어도 그의 이성적인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그를 이끌었다. 소피.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에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 걱정이 돼서. 당신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피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깊이 잠든 아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쓴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 듯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말은 에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 번도 잠잘 곳조차 없는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 순간 자신의 고독한 삶이 떠올랐다. 약혼자를 잃은 후로 그의 삶은 끝없는 슬픔과 무의미한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소피와 아멜리를 보자 그에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저와 함께 가세요. 그는 갑자기 말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지붕은 있어요. 당신들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제 집에 머물러도 돼요. 소피는 그의 제안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아멜리를 쳐다보고 다시 에단을 쳐다보며 받아들일지 말지 망설였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우리 때문에 직장을 잃었잖아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에단은 강하게 말했다. 이런 밤에 그것도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있어선 안 돼요. 제발 나를 믿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소피는 주저했다. 자존심과 필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고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소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단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함께 그들은 텅 빈 거리를 걸어 에단이 살고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도심 외곽의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에단은 복도에 불을 켜며 소박하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그는 소피에게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필요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는 살짝 불안해하며 말했다. 자신의 집에서 2명의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서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히 피난처 때문이 아니라 에단의 예상치 못한 친절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할 많은 일을 해줬어요. 에단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연스럽게 보이려 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푹 쉬세요. 소피는 아멜리를 소파에 눕히고 에단이 가져다준 더 따뜻한 담요로 그녀를 덮어주었다. 에단은 그들을 남겨두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다. 침대에 누운 에단은 아멜리의 평온한 숨소리와 소피의 억누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에단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친절한 행동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더 큰 무언가의 서막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한때 고요와 고독으로 가득 찼던 이선의 집은 이제 작은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멜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고 장난쳤고 소피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선이 제공한 임시적인 안식처는 그들에게 잠깐의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소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아멜리의 약한 건강 상태는 시간이 그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밤 아멜리를 재운 후 소피는 작은 거실에서 이선과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선은 그녀의 어깨에 깃든 긴장감과 슬픔을 느끼며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피는 며칠간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선은 그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피. 이선은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 소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망설이는 듯했다. 비밀을 계속 간직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깊은 한숨을 쉰 후 마침내 소피는 입을 열었다. 이선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폭풍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다. 난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을 보며 말을 시작했다. 아멜리와 나는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서 도망쳤어. 그는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어. 몇 년 동안 나는 그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짓을 견뎠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지.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면의 고통을 찢어내는 듯 천천히 나왔다. 이선은 그녀의 고백에 무게를 느끼며 말없이 소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존재로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아멜리가 태어난 후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채로 계속했다. 그는 우리 둘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녀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도망쳤어. 아멜리를 데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그 이후로 우리는 그에게서 도망치며 거리에서 살고 있어. 그는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어. 그가 우릴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이선은 소피의 말을 듣고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겪었을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눈에 어른거리는 어두운 빛이었다. 소피, 너는 여기서 안전해. 이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널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소피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의 안전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마워, 이선. 정말로 고마워. 하지만 아멜리가 아파. 그녀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그로부터 도망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그녀의 치료도 포함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피의 고백은 이선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다. 그는 이미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멜리의 모습과 그녀의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를 잃을 수 없어 소피는 이제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속삭였다. 그녀는 내가 가진 전부야. 이선은 무력감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집과 음식을 제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멜리에게는 그가 가진 자원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최근 실직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그의 저축도 거의 바닥을 보였다. 그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사과하고 로랑 씨에게 일자리를 다시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되더라도 말이다. 내가 해결할게. 소피, 이선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내일 식당에 갈 거야? 아마도 로랑 씨를 설득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소피는 감사와 죄책감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선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가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이선, 넌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했어. 더 이상 내가 희생하는 건 원치 않아. 이건 희생이 아니야. 이선은 빠르게 대답했다. 다시 할 수 있어. 망설임 없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러나 속으로 이선은 이 상황이 단순히 일자리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소피의 어두운 현재, 그리고 아멜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뒤섞이는 불확실한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길은 수많은 도전과 희생으로 가득 찬 복잡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다. 유럽의 차가운 아침 바람에 이다는 몸을 떨며 레스토랑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얼어붙는 바람은 그의 마음속을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반영하는 듯했다.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해고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피와 아멜리를 위해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떤 굴욕감보다 컸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전에 완벽했던 외관은 이제는 허술해 보였고 희미해진 간판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늘 북적이던 고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 활기차고 고급스러웠던 장소는 이제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이다는 불안감에 잠시 주저했다.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은 무기력하게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이다는 그들이 몸담았던 그곳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로란이 항상 머물던 사무실로 향했고 중년에 피곤해 보이는 새로운 매니저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사업체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다. 로랑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다는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몇 주 전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고됐어요. 만약 그에게 사과하려고 왔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곳을 책임지지 않아요.
이단은 어리둥절했다. 언제나 권위적이고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로랑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러나 안도감보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럼 레스토랑은 어떻게 된 거죠?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매니저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할 돈도 없어요. 로랑과 함께 평판도 무너졌고 손님들도 떠났어요. 이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은 기계적으로 레스토랑을 벗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희망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과하고 다시 일자리를 얻으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생계를 유지하던 그곳 자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실의 무게가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고 그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무력감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소피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자신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단의 심장은 멎을 뻔했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달려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소피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격에 휩싸여 크게 떠져 있었다. 그가 우리를 찾았어요, 이단.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전남편? 그가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이단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위협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소피의 눈에 비친 공포는 그녀가 겪었던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깊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쳤던 지옥으로 다시 끌려갈 것에 대한 두려움, 아멜리가 잔인한 남자의 손에 고통받을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지만 그의 안에서 공포가 커져만 갔다. 내가 시장에 갔었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말했다. 아멜리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를 봤어요. 그가 거기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도망쳤지만 그가 나를 따라왔어요. 이제 그가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는 아멜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이단은 그의 혈액이 끓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남자가 소피와 특히 무방비 상태인 아멜리를 위협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들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떠날 거예요. 이단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너희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약속해요. 아직도 떨고 있는 소피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단, 그는 정말 위험해요. 나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봤어요. 당신이 우리 때문에 다치는 건 원치 않아요. 나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과 아멜리의 안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곳을 찾을 거예요. 그 순간 이단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적 절차는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소피와 아멜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다시 도망쳐야 했다. 추격자가 도달하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그가 소피와 아멜리에게 만들어 주었던 작은 안정감은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단은 소피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 안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은 그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밤의 고요함은 에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강한 소리로 깨졌다. 그 소리는 작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고 소피는 두려움의 거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여전히 잠든 아멜리는 주변에 점점 커져가는 공포를 알지 못했다.
에단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몰아치는 긴장감을 준비할 수 없었다. 굳은 표정으로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문을 열었을 때 소피의 전 남편 장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공간을 지배하며 억눌린 폭력의 기운을 내뿜었다. 장은 키가 크고 거친 얼굴을 가진 남자였으며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른거렸다. 비는 그의 어깨 위로 거세게 쏟아졌고 차가운 바람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지? 장은 독서를 흘리듯 물었다. 소피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녀와 내 딸을 데리고 갈 거야? 에단은 문을 반쯤 닫아 장이 집 안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미 긴장한 그의 몸은 더 팽팽해졌다. 당신은 그들을 데려갈 수 없어. 에단은 자신감을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다. 소피와 아멜리는 여기서 안전해. 당신은 그들을 강제로 데려갈 권리가 없어. 장은 어두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그는 비웃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구나, 꼬마야. 이 문을 열고 날 들여보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확실히 보여주지. 그의 위협은 공기 중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떠돌았다. 에단은 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악의와 억눌린 폭력이 가득했고 장이 소피를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당신이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에단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손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분노의 찬장은 한 발 앞으로 나가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에단은 저항하려 했지만 장의 힘은 훨씬 더 강했다. 문은 거칠게 열렸고 장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 장면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던 소피는 깨어난 아멜리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경고했잖아, 에단. 장은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갑작스레 장은 에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둘은 절박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장은 더 강했고 그의 매 한 방은 에단에게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에단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피와 아멜리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필사적으로 싸웠다. 장의 모든 움직임은 분노로 가득했고 에단은 그저 본능에 따라 자신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싸움 중에 장은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는 번뜩이는 눈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에단은 첫 번째 공격을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어깨에 칼날이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다. 고통은 즉각적이고 날카로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에단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울 힘을 찾아냈고 그 절박함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소피는 에단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장, 그만해. 제발 그만.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장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고 그의 눈은 에단을 파괴할 듯한 맹수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단은 고통 속에서도 장을 잇는 힘껏 밀어냈다. 그 충격에 장은 잠시 비틀거렸고 균형을 잃었다. 에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장과 소피 사이에 서서 그녀를 몸으로 보호했다. 분노와 좌절의 찬장은 땅에 침을 뱉고 물러섰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그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위협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너희 둘을 확실히 끝내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장은 집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충격에 벽이 흔들렸다. 소피는 울면서 에단에게 달려가 피가 묻은 그의 셔츠를 붙잡았다. 아멜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공포에 찬 눈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에단. 소피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에단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말했다. 그가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두려웠다. 장은 돌아오겠다고 했고 이제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에단은 부상당했고
소피는 공포에 질렸으며 아멜리는 끊임없는 위험 속에 있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작은 안전망은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에다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장은 허풍을 떤 게 아니었고 그가 돌아오면 더 큰 분노와 준비를 하고 올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이 일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해버렸다. 에다는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천천히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이선은 어깨에 옥신거리는 통증과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깨어났다. 아침의 희미한 빛이 조용한 방을 비추었지만 주변의 공허함이 곧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소피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으며 대답은 없었다. 힘겹게 일어난 그는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선은 그것을 집어들며 읽기 시작했다. 이선, 나는 당신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잘못이고 당신이 내 탓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당신 근처에 있는 한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멜리와 나는 떠나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의 잘못으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 소피. 소피의 떨리는 글씨는 그녀의 결정 뒤에 숨겨진 고통과 절망을 드러냈다. 이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쥐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짓눌렸다. 그는 소피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멜리와 함께 더 위험한 세상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임을 알았다. 절망감이 그를 삼켰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그녀들을 찾아야 했다. 주저하지 않고 이선은 집을 나섰고 아픈 어깨의 통증을 무시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며 그의 옷을 적셨고 그는 도시의 거리에서 방황하며 모든 방향을 살폈지만 소피나 아멜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두르는 불규칙한 걸음으로 걸어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여인과 소녀를 보았는지 물었지만 모두 부정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의 공포는 커졌다. 그는 소피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혼자였고 장과 함께 오는 모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가 수색하는 골목마다, 그가 지나가는 광장마다 시간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상기시켜 주었다. 밤이 되자 지치고 희망 없는 이선은 젖은 낙엽이 쌓인 광장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노숙자들이 판지 박스와 찢어진 담요 아래에 피신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여전히 그의 지친 어깨 위로 비가 내렸다. 헛된 수색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선은 어깨의 상처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른 피가 그의 셔츠에 들러붙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가슴 속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후회와 두려움에 잠식된 그의 생각 속에 쇼핑카트를 끌고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피곤하고 연민 어린 눈빛을 지닌 채 말했다. 젊은이, 길을 잃은 것 같군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거리 생활의 어려움에 얼룩져 있었다. 이선은 말할 힘조차 잃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가 걸걸하게 말하며 대답했다. 나는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 그리고 소녀의 이름은 아멜리입니다. 그들은 혼자입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의 이해로 무겁게 응답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자와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가고 있다고 했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겁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여자의 말이 이선의 귀에 메아리 쳤다. 교회. 그는 소피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아마도 먼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추위에 몸이 떨리며 어깨의 통증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해졌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그녀들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사로잡혀 달렸다. 교외의 기차역은 작지만 분주했고 이선이 군중 속에서 수색할 때 낯선 얼굴들이 그 앞을 지나쳤다. 비에 젖고 피곤한 그의 눈은 플랫폼을 휘둘렀고 소피와 아멜리의 어떤 흔적이라도 찾고자 했다. 초조함이 몇 초 커져가던 중 마침내 그는 그녀를 보았다. 소피는 플랫폼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아멜리는 그녀의 곁에 움츠리고 있었다. 그들은 탑승할 준비가 된 듯 보였고 긴장된 얼굴과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언제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듯이 보였다. 이선은 소리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피로와 통증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그들에게로 달려갔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발에 걸려 넘어졌다. 마지막 순간에 소피가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놀라서 커졌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다. 이선은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고 종이는 그가 참지 못한 눈물로 이미 구겨져 있었다. 소피의 떨리는 글씨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전하고 있었다. 고통, 죄책감, 절망이 각 줄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멀어지는 것이 아멜리의 안전과 이선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보내는 것은 두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원과 사랑의 기회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피가 인근 도시에서 아멜리를 위한 의사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소식은 이선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주었지만 또한 장이 그들을 먼저 찾기 전에 그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긴박감으로 그를 채웠다. 잔혹함이 맹렬한 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선은 그가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여전히 편지를 쥐고 있던 이선은 밖을 바라보며 비가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은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같았다. 그러던 중 그는 마담 보베를 기억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으로 항상 정중하고 신중했지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변호사로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이선은 언젠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선은 마담 보베의 번호를 찾아 회의를 요청했다. 그가 창백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녀를 보자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차분한 인내와 조용한 힘으로 마담 보베는 그가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경청했다. 그녀는 소피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었고 여성들이 생존하기 위해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장에 맞서고 소피와 아멜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고귀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소피와 아멜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았을 때 진정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통해 도와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당신은 끝까지 강해야 합니다. 마담 보베의 지원으로 이선은 새로운 희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함께 작업하며 사회복지사, 지역 변호사, 아멜리를 도울 수 있는 의사들과 연락을 취했다. 마담 보베는 소피가 결국 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 라인을 설정했다. 서류가 준비되고 법적 지원이 보장되자 이선은 이번에는 단순히 그들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안전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 그는 기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그의 생각은 소피와 아멜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행 동안 지난 몇 주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 배고픈 소녀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소피가 아멜리와 함께 사라진 순간까지 그가 내린 모든 선택은 결국 그 지점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타적인 결정, 친절의 행위,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피가 숨어있는 이웃 도시에 도착하자 이선은 소피가 편지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장소인 작은 지역 병원으로 곧장 향했다. 그가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 흰빛의 불빛 아래 조용한 복도의 차가운 정적이 그를 감쌌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는 접수처로 다가가 소피와 아멜리를 물었다. 접수원이 시스템을 잠시 확인한 후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아멜리는 이틀 전에 입원했다.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아멜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소피가 딸의 침대 곁에 서 있었고 피곤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소피의 눈에서는 안도의 감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빠르게 일어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선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남기 위해 왔어.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소피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몇 달 만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소피. 이선이 계속하며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문서를 건넸다. 우리는 이제 안전해. 장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손을 대지 못해. 소피는 서류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했고 그 후 이선에게 조용한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멜리가 필요로 하는 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병원 방에서 혼돈과 고통 속에서 희망의 기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선은 아멜리의 침대 옆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심장 박동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소피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아멜리의 손 위에 부드럽게 얹고 있었다. 소피의 눈은 여러 밤을 지새운 탓에 부풀어 있었고 그 수술의 불확실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멜리가 필요한 수술은 복잡했고 적절한 자원이 없으면 가능성은 희박했다. 절망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남아있는 몇 가지 재산을 팔았다. 집,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차, 그리고 고인이 된 약혼자와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약혼 반지까지. 이선은 망설임 없이 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멜리를 잃을 수 없었다. 소피가 남은 유일한 사람을 잃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수술에 필요한 돈을 들고 병원에 돌아갔을 때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소피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이미 충분히 해주었다고 말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선은 고개를 저으며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당신이나 아멜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의 눈을 바라보며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뭔가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감동한 소피는 그 의미를 표현할 말이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멜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병원 침대 위에서 기계와 튜브에 둘러싸여 있는 연약한 인형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강한 아이였지만 삶은 그녀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다. 긴 대기실에서의 시간 동안 이선과 소피는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함께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 단지 아멜리의 운명이 의사들의 손에 달려있는 가운데 나란히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외과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눈에는 피로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가득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간단한 말은 거대한 희망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아멜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소피는 눈물을 쏟으며 이선을 강하게 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모른 채 안도감, 감사, 그리고 그녀의 딸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이선은 그의 어깨에서 세상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멜리가 회복되는 동안 이선과 소피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격렬한 열정이나 약속으로 가득 찬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들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연결이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고통, 두려움, 희생의 여정을 겪었고 그것이 그들 사이의 친밀함을 만들어냈다. 어느 오후 소피가 아멜리와 함께 있을 때 이선은 새로운 주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그의 옛집으로 돌아갔다. 잊혀진 상자를 뒤지던 중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고인이 된 약혼자가 쓴 편지로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 몇 주 전의 것이었다. 그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상실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무언가가 그를 읽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약혼자의 섬세한 글씨는 그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고 그가 여전히 미래를 믿던 시절로 돌아가게 했다. 편지에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이선이 그녀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떠나면 당신은 세상이 빛을 잃었다고 느낄 거라는 걸 알아, 이선. 하지만 제발 사랑에 대해 마음을 닫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로울 거예요. 이선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닌 수용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를 뒤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의 고인이 된 약혼자는 그가 행복해질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선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변화했다. 그는 소피 옆에 앉아 아멜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는 사랑은 대단한 선언이나 약속이 아닌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가능을 극복했으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말은 이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가 필요로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캐릭터들의 극복과 연결의 이야기에 몰입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감정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